오에서 온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2,400선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이 코스피 밴드 더 올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올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종목이 잘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또 좋게 본다니까 또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우리 과거에 2200선대 네. 처음에 오남을 시작하면서 2300선을 그러니까요. 돌파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그러니까요. 너무 지나친 낙관론 아니야? 막 이런 네. 생각도 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2300선을 돌파하면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2400선까지 금방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성미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을 먼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거래소 시장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닥도 좋겠지만은 이왕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거래소 시장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섹터의 흐름이 IT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전기, 전자 맞아요.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고 나머지 업종들이 약간 좀 오지공화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순환매 장세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역시 거래소 시장 쪽에 계속해서 매수의 흐름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소외됐다고 지레 겁먹다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함께 좀 순서를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상승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 키워드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보면 IT나 뭐 전기차 이쪽 많은데요. 보겠습니다. LG이노텍 그리고 삼성 SDI, 테스, 후성, LG머티리얼즈 있는데요. LG이노텍은 보니까 오늘도 증권사에서 러브콜, 이 긍정적인 레포트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LED라는 키워드를 오랜만에 증시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LED 하면은 뭐야 LED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LED가 사용이 되는 곳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는 LED TV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LED TV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LED TV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LED 광원이요, 뭐 서울반도체나 루멘스나 혹은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D를 생산을 했었는데 과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LED 사업부가 뭐냐면은 시장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면서 LED 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해서 뭐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지 못했었고 오히려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제 LED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LG노텍,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매기가 쏠리고 있었고 특히 카메라 모드 사업부에서 실적이 나고 있었고 특히 서울반도체의 흐름을 보시면은 특히 전장 분야 쪽에서 실적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LED 사업의 미래는 어디 쪽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냐면은 전장 사업부 쪽에서 판가름이 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LG노텍 뭐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과 더불어서 LG노텍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은 LG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쪽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좀 더 LG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게요. 그래서 카메라 모드라면은 삼성전기, LG노텍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나가니까 뭐 사실 이런 종목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지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전기차 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재료가 많은 것도 같은데 딱 어제 부각된 한 개의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세를 지속적으로 냅니다. LG머티리얼즈는 신고가도 썼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떤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LG머티리얼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설비 증설을 했는데 잘 판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LG머티리얼스가 적자가 나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거쳤었는데 네. 2차 전지는 제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일렉트릭 포일 시장, 그리고 분리막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주봉상에 그럼 넓게 좀 봐주실래요? 넓게 봐주시면 과거에요. 설비 증설이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었다가 바닥을 치고
예, 조금 더 봐주셔야 돼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월봉상의 흐름은 뭐 이때였었죠. 이때요. 그죠? 설비 증설이 되고 나서 적자가 되면서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진 머티리얼스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시절이 뭐 이때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업황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일렉트릭 포일 시장은 스마트폰 쪽에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간다면 전기차는 100이 들어갑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넓어지고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ESS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포일 시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렉트릭 포일을 만드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스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는 지금 슈팅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슈팅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다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수익실현 하시고 나머지 분량 갖고 또 한 25% 이상은 저는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량은 우리가 보유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또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입니다. 어제장에 또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먼저 조선주, 삼성중공업 있고요. 또 한샘과 연우, 미래 ING, 카프로 이렇게 5종목 꼽아봤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들고 계신 분들이 더 소외감이 크셨을 거예요. 한 1% 정도 조정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 금요일에 4%의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줬거든요.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주는 길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조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주가가 흘러내린 거고 어제 현대미포조선 흘러내렸죠. 현대중공 흘러내렸었죠. 그리고 한진중공, 삼성중공까지 역시 흘러내리면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차트 좀 볼까요? 이제 주봉보다는 이건 일봉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고점도 이때 조정이 나왔으니까 스위드리 사건과 관련돼서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다시 눌리고 있었던 모습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시장을 이렇게 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단기적 흐름이 아니라 2018년부터 시장에서 수주가 모멘텀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선박평수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고 황산화물이 2020년이 되면 3.5%에서 0.5%로 확실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전에 그러니까 발주가 들어가려면 2020년에 배가 교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2018년도에 발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전략이 맞겠고 단기적 흐름보다는 긴 호흡에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 바로 조선주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국제 면허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카프로가 관련된 종목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좋다 해도 2017년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1월에 한 9,000원 넘었던 종목이 현재는 5,000원대 중반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좀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좀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화학 섹터 시장에서 막 좋다고 얘기하고 증권사에서도 역시 좋은 리포터가 나왔을 때도 조금 좀 매도 의견, 중립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지금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국제 면허 가격이 갑자기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일단 작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작황이 좋아서 저게 면허 언제부터 가격이 밀린 건가요? 최근에 들어서 밀린 거죠. 최근에 들어서 고점 찍고 면허 가격 급락세가 이어지고 굉장히 있는데 가파른데요. 네. 특히 중국에서 지금 재고 부분을 방출을 하면서 면허 가격의 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면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MEG, DEG, TEG 같은 폴리에스테르계가 떨어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나일론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면허 가격이 오르면은 대체제의 나일론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폴리에스테르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면허 가격이 떨어진다면 굳이 합성감에 입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면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허 가격이 떨어지니까 굳이 우리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프로 락탐에 대한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 쪽에서 카프로 락탐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프로의 흐름이 약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낫겠고, 이래서 화학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국제 시세를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에서 잘 보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작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작황이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허 가격은 상당 기간 뭐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카프로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여주실래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여주시면 과거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이때 국제 면허 가격이 작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쪽에서 안 좋았냐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약간 좀 그런데 인도의 면허 가격 작황이 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면허 가격이 급등세가 나와서 역시 카프로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그렇군요. 맞겠고, 그래서 카프로는 조금 더 뭐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바닥을 뭐 민낯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5% 정도만 더 조정을 보인다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으면서 항상 시장에 원인을 찾아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략 듣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오르는데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르는 종목만 올라서요. 이럴 때 종목별 대응 전략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전기 전자 섹터가 오르면서 시장의 모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죠.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주도 업종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중에 섹터의 흐름을 찾아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하반기에는 뭐 중국의 1대1로나 흉한 특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철강 업종 한번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최정호 전문가였습니다.